안녕하세요. 정용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팅에 관련된 내용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3개의 미팅을 다녀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다 가진 않고 전화 상담으로 끝난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 전자부품 제조업이고, 두 번째는 인천 남동구의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 청라 쪽에 유통 제조업 회사인데 OEM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팅한 업체는 2013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으로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업장이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1년 계약 단위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진폭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날이 원자재 값은 올라가는데 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가격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진율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 미추홀구 방충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고요. 자가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부부끼리 하는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대표님이었고요. 만나뵙고 물어보고 하니 매출은 5억 정도 근처라고 말씀하셨고,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만나 뵈니까는 5억이 아니고, 실제로 만나 보니까는 매출은 5억 근처가 맞긴 하지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5억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담보대출을 끼긴 했지만은 2억 9천 정도는 시자금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1억 9천 정도는 그냥 은행 담보대출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2.7%, 그리고 시자금을 지원받는 건 인천이다 보니 적게 지원받다 보니 2%밖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 드리기 전에 전화했을 때는 주택담보만 5억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어쨌든 사업장 그 담보대출을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부채 비율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5억인데 대출이 5억이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표님께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대표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진행이 되면 1억 정도, 많이 진행되면 1억 정도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알아보나 마나 가능한 부분이 그닥 없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셔서 바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들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찍고 말씀을 드려도 뭐 지금 알아보는 중이니까 사실 알아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 다음 달 1월에 이제 가능한 공단 자금 같은 경우는 1월에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바로바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결정에 전 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 제표를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보면은 2019년에 보면 갑자기 부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죠. 이때 사업장을 매입했다는 얘기인데 이 매출액도 사실상 2017년도에는 11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거의 2억 정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거래처가 많이 있었고 탄탄한 거래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인건비로 인해서 그 거래처가 저 멕시코인가 그쪽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멕시코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거의 10,000원이라고 치면 거기는 3,000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아예 공장을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19년도에는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300을 찍게 됩니다. 매출은 3억 7,900으로 줄어들었죠. 결과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모든 지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2020년에는 한 5억 정도로 올라오고 그 다음 연도는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욱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부채 비율이 한 번에 올라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품 제조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철 구조물, 이제 조립 구조재 제조업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3월 26일 그때 사업자를 등록을 했고요. 여기는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익으로 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탄탄하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진행하면 여기저기 다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만나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하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상당히 재무 상황이 좋으나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매출이 22억이고 신용으로 2억 정도밖에 사용 중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러면은 크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2억 사용 중인 게 총 4군데에서 사용 중이었는데 이 공단 쪽에서 다 사용을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 재무제표상에서는 5천만 원밖에 잡혀 있는 게 없었고 이익은 거의 2억 정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 이력은 실제 대표가 사실 따로 존재했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삐걱하고 미끄러지면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빌렸던 그런 금융권의 대출이나 여러 가지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자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사업하다가 망가져가지고 다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더 이상 이제 금융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환 같은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금융 지원을 계속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대표님께서는 실제 대표가 아닌 다른 동료, 이제 직원을 대표자로 등록하고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진행한다기보다 그 전부터 대표자가 이제 직원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분율도 좀 약간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이 신용보증 이런 곳에서는 자금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디테일하게 통장 흐름 내역이랑 여러 가지를 다 잡아요. 뭔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게 하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실사까지 나오고 다 진행돼서 3억까지 나온다고 했지만 최종 결론 지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킹이 매출액이 23억인데 2억도 2억인데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럴 거에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기간, 다른 채권 비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연줄이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제 보증기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마감됐기 때문에 내년 2월달 이후에 제가 컨택을 해서 이런 걸 한번 풀어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번 이런 걸 풀어드렸고요. 안 되는 걸 좀 되게 만들어야겠죠. 보면은 이제 재무상에 보면은 이제 기타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국내 매출이 뭐 23억 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공단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1억 정도 지원 받으면서 다음 3억을 더 진행해서 4억 정도 제가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거의 뭐 90% 확신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업체 같은 경우는 유통 제조업으로 이제 OEM 이제 사업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만 있고 OEM을 위탁 제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 특허를 만들어서 창업 지원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특허를 만들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방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통업이 주기 때문에 창업 지원을 받기는 예매하다. 창업 지원 받으려면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데 많이 받아야 3천만 원. 더 많이 나오면 5천인데 사실상 많이 나와야 3천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1억을 받고 싶은 그런 대표님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개발 제품도 해야 되고 많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나는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매출을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상 매출은 7천 정도 부가세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계산서 발행해 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출 7천 갖고는 OEM 유통업인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작은 금액은 진행이 가능하나 큰 금액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허를 등록하려면 기간이 걸린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죠. 하지만 이럴 때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자가 제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세 번째 업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가 생긴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거랑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